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의 바닥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네요. 문제는 지금이 겨울이 아닐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만 선이 깨지기도 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연저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월가 전망들도 더더욱 보수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연말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이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좀 반등 타이밍이 아닐까 싶었는데 더 큰 폭으로 밀려버렸거든요. 지난주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영국의 감세 여파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6% 하락, S&P 500이 1.7% 하락, 나스닥이 1.8%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에서 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2% 상승했고,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바일이죠.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라고 있는데 4.8% 상승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말에 S&P 500 지수를 4,300에서 3,600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3,15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좀 급속도로 둔화가 된다면은 S&P 500 연말에 4,3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지금 현재 채권 시장 폭락은 주가의 추가 하락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 시장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00선에서 조금 매수하고 3,300선에서 조금 매수하고 3,000선으로 가면은 거의 풀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 댄 나일스는 조만간에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매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주가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이 3,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처음 시점이 좀 늦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데도 내년까지 긴축을 유지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강달러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거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 지난주에 그래도 좀 반등이 아닐까 저도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된 원인이 어떤 거였을까요? 경기 침체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가는 상태고, 네. 일단 영국 감세 여파가 조금 어제 좀 파운드 가치가 어제 한 3%대 하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네. 했는데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에 거의 근처에 다다랐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주가 지금 하락폭이 예상보다 조금 빠른데, 어제 하지만 또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렸어요. 네네.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이 좀 축소됐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강하다라고 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장중에는 사실 연저점이 좀 깨졌었는데 그럼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괜찮을까요? 완전히 저점은 깨진 건 아니고 네. 종가상으로 깨진 거고 연중 저점은 S&P 500은 3,636이었죠. 네. 그리고 S&P 500의 장중 저점이 이날 3,647이었으니까 아직 깨진 건 아닙니다.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그러면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그래도 저점에선 반등하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좀 낙폭이 축소됐고 그런데 예상보다는 조금 하락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네. 하고 본다면은 반등 나오고 어떻게 시간을 그때까지 벌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는 일단은 반등 나오고 시간을 조금 벌면은 가능하지도 않을까 보는데 지금 낙폭이 생각보다는 좀 빨라가지고 네네. 좀 깰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 기대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지수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틀랜타 연은총재 발언부터 좀 보면요. 뭐 경제가 그럼 지금 경착륙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좀 그렇게 시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네. 연착륙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뭐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실업률은 결국에는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올라갈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애틀랜타 연은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 인상도 힘든데 거기에 지금 경기 침체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경착륙 기조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쉽게 바꾸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이미 얼마 전에, 그게 시간이 오래된 게 아니고 얼마 네.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바로 또 바꾸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완전히 연준 죄송합니다. 연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말끝은 조금 흐릴 수도 있지만은 당분간은 그냥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파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골드만삭스 측도 지금 연말 S&P 500에 대한 기준을 3,600까지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연말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전부 다 서로들 그냥 UBS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에어버코어도 그렇고 전부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뭐 일단 비관적인데, 인플레이션이 뭐 만약에 단기간에 급속도로 둔화가 된다면은 4,300까지 연말에 S&P 500 기준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자꾸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채권 시장이 폭락하는 게 추가적인 주가 하락 신호라고 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만약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게 있으면은 네.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으로 쏠려서 뭐 좀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어제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물론 장중에는 상승했다가 장중에는 3.75까지 상승을 했죠. 네. 그러다가 하락을 했는데, 뭐 그런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주식 투자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시장은 더 추가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발언도 함께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댄넬스는 조만간 뭐 베어마켓 랠리가 전망된다고 했는데 뭐 이미 약세장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걸까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약세장에서 뭐 시장이 뭐 한 10% 근처, 한 8에서 한 10% 정도 일시적으로 오른 거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7월 달에.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랑 약간 비슷한 견해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번에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오면은 단기적으로 네. 지금 너무 과매도 상태니까 오더라도 결국에는 S&P 500은 뭐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3,000선까지 S&P 500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시각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시걸 교수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연준을 비판을 했어요. 뭐 금리 인상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초창기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을 때는 오히려 수수방관하다가 나중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 거를 비판하고 있고, 근데 올리는 건 올리더라도 지금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도 높게 긴축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제레미 시걸 교수는 또 연준의 이런 타이밍 늦은 금리 인상의 이런 기조들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일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강달러 현상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투자금이 모이는 곳이 달러화 쪽인 것 같은데, 달러 강세 현상이 뭐 얼마나 지속될까요? 당분간 지속되겠죠.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뭐 계속 원달러 환율은 제가 한 6월서부터 뭐 6월 초, 5월 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쉽게 꺾이지는 않겠죠. 뭐 지금 추가적으로 유럽 통화 시장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원래 불안했는데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을 더 강하게 지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저번 주인가에
영국 잘못하면 IMF 구제금융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재정의 부채 부담 우려로 좀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로 어제 파운드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감세안이 또 지수를 하락하게 만든 이유들이 여기 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파월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뭐 계속 외파적인 시각들이 확인되겠죠. 사견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해도 불안한데, 뭐 그렇게 강한 외파적인 발언을 계속 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네. 일단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 달래기의 발언도 조금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시장이 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연준 측에서도 가만히 좀 계속 매파적으로 공격적으로만 내놓다 보면 또 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30일에 8월 이제 PCE 물가지수도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니까 중요한데 뭐 어떻게 네.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그걸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역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거에 좀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네.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80달러 선도 이탈이 나왔는데 WTI 네. 기준으로 네. 좀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저번에 뭐 유가는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80달러 선 지지를 못하면은 네. 75달러 선을 뭐 1차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뭐 그 선까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뭐 한 5.6% 정도 급락을 했는데, 네. 유가는 뭐 이제는 박스권 움직임에서 지금 또 박스권에서 이제는 하향으로 이제 가고 있어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하방 열어두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제 국내 시장도 코스피가 2,300선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좀 얼마나 더 밀려 내려갈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 돼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뭐 대신 금요일 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뭐 LG전자 이런 쪽은 낙폭이 좀 적어서 오히려 네이버는 또 상승했고,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을 좀 버텨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버텨주니까 오히려 체감지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척 안 좋았죠. 웬만한 종목들이 다 4에서 5% 정도 다 빠졌으니까. 맞아요. 네. 예.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코스피 시장에서 금요일 날에 한 2천억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 한 3천억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는 뭐 한 7천 계약 뭐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뭐 미국 시장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뭐 지금 장중 미국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는 봐가지고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뭐 반발 매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조금은 선반영된 이런 부분들을 좀 의존해 보면서 지수에 좀 그래도 낙폭이 좀 어느 정도 낮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또 풋옵션 계약이 4주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좀 의미하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힘내시고요. 기준점을 잡는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략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